네. 이제 내용 강제, 물권 법정지의 종류의 강제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 강제인데 내용 강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강제는 꼭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주소가 뭐였죠? 우리가 이미 민총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일단 전세권의 성격이 뭐죠?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를 보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 의미는 제가 했죠. 공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 보증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고 그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공사업자가 돈 못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게 그 전세권에 대해서 어떠한 쟁점이 있으면 야 전세권은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어. 근데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은 않고 있어요. 당연하죠.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보니까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의 물권의 성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직 담보 물권의 성격만 있는 전세권 아니니 지금 사용 수익 않고 있고 오직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 전세권은 담보 물권만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전세권은 사실상 담보 물권만 있는 거다. 그런데 과연 이게 물권 법정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력이 있다? 이 전세권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쟁점이었던 거예요. 이게 물권 법정지에 반하는지 여부가.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제 주소가 어딘지를 알겠죠? 그 효과는 뭐고? 만약에 이 전세권이 담보 물권의 성격만 있고 지금 용의 물권적 성격이 없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의 내용과 다르지 않냐? 즉 물권 법정지를 위반한 거다. 물권 법정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 효력은 없다. 그러면 그 목적 부동산,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말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논점이 됐는데 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뭐예요?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가 뭐죠?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인데 용의 물권적 성격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뭐죠?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어요. 지금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했대요. 주로. 이 주로 의미는 뭐냐면 향후에 전세권자가 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이다. 이게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됐는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즉 용의 물권적의 성격을 배제하고 오직 여기는 오직이죠. 배제했기 때문에 오직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뭐가 된다? 법률이 정하진 즉 전세권에 뭐만 남았다? 담보 물권만 있다. 근데 우리가 민법이 정한 전세권의 내용과 다르죠. 뭐죠? 전세권 내용은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함께 있다. 그게 반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한다. 요 개념이 뭐다? 전세권의
담보 물권 성격만 남겨두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물권 법정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그 의미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내용의 즉 오직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러한 등기는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또한 무효라고 봐야 한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을 창설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그리고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물권적 합의의 등기가 물권행위고요. 이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도 무효가 된다.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시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죠. 왜냐? 전세권 설정 계약에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는 겁니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단지 전세권 설정 계약만 체결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 자, 두 번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제 소유권을 여러분이 이전하는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인 게 뭐죠? 213조의 반환 청구권과 214조의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는데 그 물권적 청구권은 저만 갖고 있고 그걸 제외한 소유권은 여러 번 넘긴다. 그러게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소유권의 특징이 뭐죠? 배타성과 지배성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잘 나온다는 거. 물권과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이미 민총 시간에 배웠습니다. 잘 나옵니다. 뭐와 비교하죠?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과 다 구분해야겠죠. 채권의 양도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소유권은 어떤 내용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인데 그 중에 사용 수익 권능을 포인트는 뭐예요?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진다. 아예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는 거죠? 이거는 처분 권능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유권이 가능하다? 아니다. 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돼. 반대로 사용 수익 권능은 남겨두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세적, 영구적으로 아예 없앤다는 겁니다. 소유권의 개념 안에 뭐가 있었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데 소유권의 내용에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의할 게 뭐냐면 채권적으로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 대세적, 영구적에 상응하는 개념이 뭐냐면 채권적으로 대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영구적으로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자신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다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왜 나오냐면 이게 배타적 사용 수익의 포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됐어요. 지금은 타인의 토지에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70년대 가장 60, 70년대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유자들이 지자체들을 상대로 해서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 불법을 쓰고 있으니 거기 점유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나라 재정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용수익 포기 이론을 가지고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쟁점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론적 쟁점인데 최근에도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쟁점이 됐는데 다행히 이 부분이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시 내용 중 일부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대세적으로 이 배타적 사용 수익 포기 이론이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채권적으로 즉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한 거다.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좀 납득은 안 되는데 그는 어떤 정책적인 그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표현들 그래서 대세적으로 영구적 포기한다. 어떤 면이면 배타적 사용 수익 포기라는 결국은 소유권의 내용 중 처분 검토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법정이 반한다는 그 논리가 좀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안들, 그러니까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사용은 대세적 영구적 포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권법정이 반하지 않고 채권적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정이 변경이 되면 다시 소유자는 사용수익 권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가는다?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거, 채권적 포기하는 거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강제. 다음 일물 일권지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